동키의 주식생활.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2월 9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저의 매매 일지 고영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종목 소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은 어제 제가 장 초반에 한번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종가 부분에 종가 베팅으로 넘어가서 오버나잇을 한 종목인데요. 오늘 이쪽 부분까지 올라와서 5% 정도의 익절을 했는데, 일단 저의 매도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쪽 라인이죠. 이쪽이 1차 저항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 매도를 했고, 떨어지면은 다시 한번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고 쭉 갔기 때문에 다시는 잡지 않았고요. 제가 고영 같은 종목은 예전에 한번 힌트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종목은 이쪽 라인, 이쪽, 제가 60분 봉으로도 그때 보여드렸었는데 60분 봉으로 봤을 때 확실히 캔들이 잘 보입니다. 대금이 터지면서, 이쪽이죠. 대금이 터지면서 올라왔던 자리, 이 캔들들, 이쪽에서 보면 확실히 지지와 저항이 보여요. 이쪽 라인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지지와 저항 라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를 터치하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저는 분할 매수를 진행을 했고,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고 오늘 상승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계속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쪽 부분에서 동키도 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일단 매매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럼 바로 종목 소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GI 이노베이션입니다.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제가 11월 28일에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제가 좀 지울게요. GI 이노베이션을 보시면 제가 이날 음봉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 그대로 오늘도 9% 돌파가 나왔고, 지금 현재 어느 라인이죠? 이 라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금 같은 경우도 오늘 780억으로 큰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요. 그 전에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제가 오늘 게시글도 올렸었는데, 여기 이격도 침체 신호가 보이시죠? 이격도 침체 신호가 보이면 어느 정도 반등은 한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음날 6% 상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네, 꽤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이쪽도 큰 상승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격도 침체를 무조건 다 잡는 건 아니지만 그 추세와 라인을 보면서 이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겠다, 이 정도에서는 한번 반등해 주겠다, 이런 지지선을 잘 보면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고점을 한번 세웠었는데요. 계단식 하락을 하다가 이쪽이죠. 대금이 터지면서 어느 정도 돌려 세우는 캔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까지 갔다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닥에서 지지를 해주는 걸 확인하고 상승을 했는데요. 이 패턴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작게 커비드 핸들 패턴이 나온 걸 보실 수 있어요. 사실 저는 패턴도 많이 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그 패턴들을 다 따라서 매매를 하진 않거든요. 여러 가지들을 참고하면서 그 확률을 높여가는 편인데, 특히나 커비드 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오는 패턴이기도 하고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비드 핸들 패턴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 많이 소개를 드리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전고점까지, 이 부분이죠. 여기까지 과연 뚫을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제 생각엔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 몇 프로 정도 되죠? 앞으로 한 18% 정도 더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아직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추세 자체가 우상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대금 자체도 이쪽 고점에 세웠던 대금보다는 계속 잘 터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같이 이 돌파 캔들이 나오면 어느 정도 눌림이 있더라도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게 뭐죠? 대금이죠. 힘의 크기, 힘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번 눌리고 다시 가려면 어느 정도 이 정도에 준하는 거래대금이거나 넘는 거래대금이어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금도 확인하시면서 이쪽에서 지지와 돌파, 이런 자리들을 확인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11월 28일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난 이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오늘 수익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큰 상승이 나왔어요. 이미 나왔는데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이런 종목들은 보통 눌림 자리를 주지 않고 슈팅이 나오더라. 이런 거는 어떻게 매수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팁을 한 가지 드리면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도 오늘 눌림이 나왔죠. 근데 이 분봉에서 지금 가장 밑에 자리를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밑꼬리를 달고 나왔는데 이거를 분봉으로 보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네, 60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대금이 터지고 나서 딱 보면 지지가 보이실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지지가 보이죠. 이쪽이죠. 캔들이 대금이 터지는 캔들, 이쪽 캔들들 사이 지점, 저항과 지지가 되는 이 지점이 바로 지지되는 지점이에요. 그럼 저희가 완전 바닥까지는 잡지 못했겠지만 어느 정도 괜찮은 자리는 선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5분봉으로 늘려서 보면 이 지점이거든요. 돌파를 하고 지지가 나왔던 이 지점,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지점을 공략하셨다면 완전히 바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꽤 괜찮은 가격대를 잡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봉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분봉으로, 타점은 분봉으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분봉으로 다시 보자면 이 지지선을 저는 미리 그어놓고 여기까지 오면 내가 매수할 거야 생각을 하고 여기서 가격을 걸어 놓습니다. 자동 매수를 걸어놔요. 그럼 여기서 한번 사지겠죠.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 종목은 지금 현재 테마에 있어서도 중심에 있는 테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도 테마에 속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놓쳐서는 안 될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고영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방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고영은 여러 번 매도를 했는데 고영도 계속 상승이 있었지만 눌림이 나올 때 그때부터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슈어소프트테크도 어느 정도 눌림이 생겼지만 다시 한번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눌림이 온다면 어디까지 올 수 있겠냐? 바로 이 지점이죠. 첫 상승을 크게 보여줬던 이 지점. 이 지점에 다시 한번 이 지점까지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 지점까지 눌림이 나오면 12평과 22평이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맞닿으면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또 패턴상 양음양 패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딱 그 자리거든요. 양봉이 나왔고 음봉이 나왔고 그래서 다음날 양봉이 올라올 확률도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동진세미캠입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제가 소개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왔었죠. 이쪽에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눌리고 상승 다시 조정인데 이 종목을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이유는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보면 상승과 눌림이 생긴 이후에 반등을 했어요. 그죠? 이때 거래대금이 훨씬 더 큽니다. 상승을 했을 때보다 큰 거래대금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온 종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상승을 할 땐 거래대금이 세게 터져요. 하락을 할 땐 거래대금이 줄죠. 그래서 언제까지 떨어지냐? 나는 떨어지는 거를 계속 살 수는 없다. 어느 정도 반등하는 걸 확인해 보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거든요. 그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반등의 기미를 줬고 오늘 2.3% 상승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는 이게 더 큰 상승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지금 거래량이 줄면서 거래대금이 줄면서 하락이 나왔고 대금이 다시 올라가면서 양봉을 띄웠단 말이에요. 7%까지 올라갔었는데 거의 8%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이 종목은 나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의 타이밍이 다시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와 비슷한 느낌의 종목으로 에코프로가 있었거든요. 에코프로도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언제 내가 죽지 않았다, 나 곧 상승할 거야 라는 신호탄이 나왔냐면 이날입니다. 이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인데 이 캔들이 바로 이 캔들입니다. 상승을 멈추는 상승 장악형 캔들.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하락할 때보다 확 늘었죠. 그러면서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진세미캠 역시 같은 위치거든요. 그리고 고영도 마찬가지예요. 고영도
이 앞전에 상승을 하다가 눌림이 나오고 돌리는 캔들이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캔들이 거래 대금이 여기입니다. 이걸 앞으로 돌려서 보시면 하락을 할 땐 거래 대금이 확 줄지만 확 줄었을 때보다 갑자기 거래 대금이 빵 터지면서 상승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종가 베팅만 해도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도 그런 비슷한 류의 신호가 어제 나왔고, 오늘은 상승을 했다 하락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는 것은 또 오늘 확 줄은 거래 대금을 보면서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쪽에 제가 그어놨죠. 41,000원대 이쪽까지 가고, 그리고 돌파할 경우엔 여기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여기까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죠, 여러분? 거래 대금이 터지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2천억, 이것에 준하거나 2천억이 넘는 거래 대금이 터져야 합니다. 그래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종목은 SP 시스템스라는 종목입니다. SP 시스템스도 제가 소개를 드렸었어요. 여러 번 소개를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여기는 뚫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뚫었죠. 뚫고 나서 오늘 하락이 나왔어요. 개파락이 나왔는데, 하지만 이 종목이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거래대금이 현저히 줄었어요. 1,5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상승할 때 터졌지만 오늘은 200억으로 확 줄었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하락을 한다면 5위평, 12평, 22평 이쪽을 타점을 잡아서,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죠. 상승하는 걸 먹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봉을 한번 보시면 확실히 지지가 어느 정도 됐던 걸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어요. 이쪽 지점이죠. 지지 한 번, 두 번, 세 번 주고 오늘 종가 부분에 상승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번 지지를 받고 두 번 지지를 받았을 때, 세 번째 내려올 때 다시 한 번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을 하고 매수에 진입해도 참 좋은 전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고요. 앞으로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한데, 그래서 동키 너는 어디까지 상승을 보냐 했을 때, 저는 만약에 더 큰 거래대금과 돌파가 나온다면 적어도 19,000원대, 최고점이었던 19,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터지는 대금이나 돌파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태성이라는 종목입니다. 태성 같은 경우도 제가 소개를 드렸었어요. 이쪽에서 눌리면서 돌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다시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사실 소개드렸던 종목 중에 이런 종목이 많아요. 큰 힘과 함께 돌파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돌파를 하고 눌렸을 때, 이런 종목들도 많은데요. 이런 종목은 사실 저도 매매에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모든 매매일지를 보여드릴 수 없는 이유는 그 종목의 매매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매매가 다 끝나면 다 매매일지들을 모아서 한 번씩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태성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드리는 이유가 돌파가 나오고 나서 지금 고가놀이 중인데요. 또 완벽하게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전 사실 오늘 태성이 돌파를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죽어가는 거래대금에서 다시 한번 거래대금으로 올라왔고요. 장중에는 돌파가 한번 나왔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대금이 붙지 않으면서 하락을 했는데, 네, 오늘 같은 신호가 제가 여러분께 방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그 신호입니다. 에코프로, 동진세미캠, 고영 이런 종목들의 신호였는데요. 떨어지는 거래대금에 비해서 갑자기 큰 거래대금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을 시킨다. 어느 정도 윗꼬리를 달았지만 나는 이제서야 갈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라는 주가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상승했던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 태성 같은 경우도 이전에 보면 이런 신호들이 몇 번 있었어요. 첫 번째 상승을 하고 나서 하락을 할 때 이런 신호들이죠. 이 캔들에 지금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터진,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하락하던 주가를 돌려 세우는 이런 양봉 캔들과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느는 이런 패턴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서 얼마 안 가서 돌파를 했죠. 그래서 태성도 지금 현재 위치 자체가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조금씩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위치 자체가 11선과 21선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성 같은 종목은
바로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나서도 보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저의 고형 매매일지와 5가지 종목 소개를 드렸고요.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종목들과 좋은 매매일지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동키였습니다.